은퇴하고 부부 둘이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평생을 성실하게 달려온 우리에게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소박하지만 달콤한 휴식의 상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막연한 희망이 어떻게 한 가정을 절망의 문턱까지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빛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월 200만 원의 생활비로 행복한 은퇴를 꿈꿨던 한 부부가 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야 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1년 전 큰 설렘을 안고 은퇴한 김승우, 박지윤 부부가 있습니다. 김승우 씨는 30년간 제조업체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아내 박지윤 씨는 꼼꼼한 살림과 지혜로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부부는 국민연금 120만 원과 약간의 예금 이자를 합쳐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모아 마련한 시가 5억 원의 아파트. 그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먼지 쌓인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었고, 아내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몇 달 뒤 두꺼운 우편물 하나가 도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였습니다. 김승우 씨는 회사 다닐 때 다 떼고 줬는데 이게 왜 또 나오지? 라며 의아해했고,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찍혀있는 금액은 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 소득은 연금 2,400만 원 뿐이었지만 든든한 자산이라 믿었던 5억 아파트가 이제는 매달 돈을 빼앗아 가는 비용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부부의 첫 은퇴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설렘은 당혹감으로, 다시 억울함으로 변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럭저럭 적응해가던 어느 날, 남편이 몇 년간 버텨온 어금니의 통증이 심해져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 견적 400만 원을 받습니다. 큰 지출에 한숨을 쉬던 그의 겨울 30년 넘은 아파트의 보일러가 멈춰버렸고, 수리비로 15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한 전문가의 경고처럼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주택 유지비는 월 200만 원 계획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줄었고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려고 평생 고생했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믿었던 계획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의 월 실질 가용 생활비는 건강보험료와 경조사비, 예상 밖 지출 등을 제외하니 1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생활조차 위협받는 현실.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과 함께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세월에 대한 막막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선우 씨 부부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소득만 계산한 착각입니다. 박지윤 씨는 가계부를 쓰며 전기세, 통신비 등은 꼼꼼히 뺐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이지 않는 지출을 간과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건강과 집에 대한 막연한 낙관입니다. 우린 아직 건강해, 우리 집은 튼튼해 라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 비상예비 자금 준비를 소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집 또한 사람처럼 늙어가며 유지보수 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집이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셋째, 최소와 적정의 차이를 무시한 착각입니다. 한 연구기관의 통계가 보여주듯 최소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친구 부부의 식사 제안을 다음에 보자며 미루게 되고, 손주에게 흔쾌히 용돈을 쥐어주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며 부부의 자존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인간관계와 삶의 즐거움까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쓰라린 실패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월 200만 원 플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다시 짜면 됩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 강조했듯 중요한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 국민연금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수령 시점을 1년 늦출 때마다 연 7.2%, 최대 5년이면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승우 씨 부부가 이 제도를 활용해 5년만 연기했다면 월 120만 원 받던 연금은 약 163만 원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43만 원이 아니라 노후 내내 이어질 심리적 안정감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잠자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을 깨우는 주택연금입니다. 부부는 처음 주택연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물려줄 집을 담보로 잡히라고? 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며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많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승우 씨 부부의 5억 아파트는 더 이상 세금만 내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월급을 주는 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과 주택 가격대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비로소 집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무릎을 쳤고 어두웠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 건강보험료를 미리 맞는 매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내 재산과 소득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미리 짜고 대비하는 관리 가능한 지출로 만드는 현명한 과정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번째 솔루션, 개인연금을 노후 비상금 통장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노후 생활비의 주된 재원으로 생각하기보다 의료비, 수리비 등 예상 밖 지출을 위한 예비 자금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플란트 비용, 보일러 수리비가 생겼을 때 매달 받는 생활비를 헐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월 생활비의 안정성이 깨지지 않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신형 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만들려면 약 4억 5천에서 5억 원의 목돈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거액을 모으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만들고 개인연금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김승우 씨 부부가 이 방법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노후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110만 원, 개인연금 40만 원으로 월 2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월 250만 원 중 건강보험료 등 고정지출 30만 원을 제외하고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생활하며 개인연금 40만 원은 경조사나 의료비 등 비상 상황을 위한 마음의 보증수표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 가능한 200만 원 플랜입니다. 부부는 다시 사진기를 들고 텃밭을 가꿀 용기와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금액일 수 있지만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표준적인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지출들이 통제 가능한 숫자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 당장 나의 연금 수령액을 점검하고 주택연금 예상액을 알아보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보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통제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바로 그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단단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